안녕하세요. 12월 17일 완초수 스터디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저희는 오늘 이제 기대값 노트를 새로 시작해 볼 거고요. 그 전에 저희가 이전부터 얘기해 왔던 카드 4장 중에 한 장을 뽑는 실험을 100번 했을 때 관련된 이제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 문제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음, 이게 뭐 잠시만요. 다시 해볼게요. 조금 오래돼 갖고 어, 네, 이제 보입니다. 네. 이렇게 하면 이렇게 지금 이게 1부터 4까지 적힌 카드 4장 중에서 한 장을 뽑는 실험을 100번을 했을 때 이제 1이 25번이 나오지 않는다. 저희가 그런 얘기를 했었고요. 음, 그런데 25번이 반드시 나오는 건 아니고 뭐 22번이나 뭐 26번, 27번이 나올 수 있는데 1의 눈이 한 1의 눈이 아니고 숫자 1이 한 77번 정도 나오는 건 좀 이상하다. 그러진 않을 것 같다. 그래서 그러면 확률을 구해보자. 그 1이 적힌 카드가 22번, 적당히 22번이라고 적었는데요. 22번 나올 확률은 어떻게 구할까? 저희가 생각을 해보기로 했었거든요. 지금 저희가 공부를 많이 했으니까 또 그, 어, 이 문제를 처음 봤을 때와는 조금 다르게 느끼지 않을까요? 음. 그래서 제가 이게 밑에 이렇게 빈 칸을 많이 만들어 왔으니까, 어, 한 분씩 나서셔갖고 이제 시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문제는 다 이제 저희 공감하시고 계시죠? 어떤 내용인지. 혹시 문제가 조금 생각이 안 나시거나, 어, 좀 설명이 더 필요하시면 말씀해 주세요. 지금 경우의 수가 총 4개가 있고, 다 더하니까 1이고, 그쵸. 카드가 지금 1부터 4까지 적힌 카드가 4장이 있어요. 네. 근데 그 중에 한 장을 뽑는 그 실험을 100번을 했거든요. 근데 이때 나왔던 문제는 그, 어, 1이 나올 확률이 100분의 37, 2가 나올 확률이 100분의 21, 이건 통계적 확률이에요. 그 실제로 100번을 뽑아봤을 때 이렇게 실험을 해봤더니 나왔다. 3이 그러니까 19번 나왔다는 거고 4는 23번 나왔다는 건데 이 분포가 적절하게 느껴지는지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면 어, 100번 실험을 했을 때 반드시 1이 적힌 카드가 25번이 나오는 건 아니다. 다른 게 횟수가 다르게 나올 수도 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 확률을 구해보자 해서 그 밑에 그 적은 100번 실험 중 1이 적힌 카드가 22번 나올 확률을 어떻게 구할까? 그걸 생각해 보기로 했어요. 좀 오래전에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저희가 확률에 관한 스터디를 좀 진행을 했었고, 음, 그래서 오늘 다시 얘기해 보기로 했습니다. 윤준 선생님 괜찮으신가요? 그럼 혹시 위에 이 테이블에서 확률이 막
적혀 있는데, 아, 이, 그거는 그 전에 했던 문제였어요. 아, 저희가 네, 오늘 얘기할 거는 요거. 어, 그때 이 얘기를 하면서 실제로 실험을 해본다면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긴 하겠다. 그렇게 네, 저희가 얘기를 나눴습니다. 음, 네, 저도 요 문제 엄청 오랜만에 또 이제 다시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네, 그때, 저도 중간중간에 한번 생각을 해본 적이 있거든요. 요거. 그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그때 얘기가 나왔던 게, 일단 문제 자체는, 100번, 카드 4장을 100번에 걸쳐서 한번 뽑았을 때, 어, 그, 그때 사건 1이 100번 중에 37번 발생을 했고, 사건 2가 21번, 사건 3이 19번, 사건 4가 23번 발생한 어떻게 보면 기록인 거잖아요. 여기 위에 있는 게. 네. 근데 이제 그 경우, 이 확률이 결국에는 100번 뽑았을 때는 이랬는데, 이게 1000번이 되고 10,000번이 되고 했을 때는, 점차적으로 4분의 1, 그러니까 25%의 확률로 조금씩 다가갈 것 같다라는 거에는 저도 그때는 공감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률이라는 게 엄청 확률이 안 좋은 경우에는 100번 던졌는데 사건 1이 막 78번, 막 90번 일어날 수도 있지 않을까? 근데 그렇게는 안 될 것 같은데 그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그런 거가, 그러니까 아주 낮은 확률에 대해서 과연 얼마나 낮은 확률인지 저희가 직접 한번 구해보자. 여기까지 얘기가 됐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그런 면에서 여기 아래에 있는 거, 네, 아래에 있는 요 문제가 이제 그런 얘기 와중에 나왔던 걸로 제가 이해를 하고 네. 있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한번 구해보면, 위 실험에서 100번의 실험했는데, 그러니까 여전히 이제 100번을 뽑는 건데, 1이 적힌 카드가 22번 나올 확률인 거잖아요. 음, 그러면 일단, 어, 사건 1이, 근데 지금 주어진 조건 네. 중에서 카드가 공정하다는 조건이 네, 없는 것, 맞아요. 네. 사실 적절한지 판단하기에는 판단할 데이터가 없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일단은 공정하다고 가정하고 보는, 네. 일단은 한 번의 실험에서는, 어, 1, 2, 3, 4, 네 가지 숫자가 나올 확률이 다 4분의 1씩 동일한 걸로 그렇게 가정이 돼 있고, 지금 저 테이블에 나와 있는 거는 실제로 실험을 해봤을 때 기록. 네, 네. 이해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음. 좋습니다. 그러면 또, 공정하다는 그런 전제하에서 한번, 예, 전개를 해보면요. 사건 1이 발생할 확률이 1, 이론적 확률로 봤을 때는 이게 4분의 1인 것 같거든요. 예, 사건 1이 발생할 확률이 4분의 1, 공정하다는 전제하에서는 4분의 1인 것 같고, 100번 했는데 22번이나 이 사건 1이 발생한다는 거는 결국에는 4분의 1이라는 거가 22번에 걸쳐서 발생을 한 다음에 나머지의 그 78번에 대해서는 사건 1이 발생하지 않아야 되니까 78승 해가지고 요 값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또 다른, 여기 부연을 하고 싶으시거나 아니면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 있으면 더 말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 있습니다. 음, 어, 여기서 지금, 어,
이런 식의 꼴로 이제 제곱을 한 다음에 곱을 해주셨는데 이 식을 조금 더 풀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신지. 잠시만요. 저도 한번 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음, 지금 어떻게 더 설명할지는 잘은 저도 생각이 안 나지만 그래도 조금 더 간단하게 만들어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여기 100번의 실험 중에서 사건 1이 22번 나올 확률이었는데 두 번의 실험 중에서 어, 두 번 실험 중 사건 1이 한 번 일어날 확률을 구하게 되면 이때는 조금 더 단순해지는 것 같긴 하거든요. 그 지금 저희가 구해야 되는 것이. 그래서 그때는 이제 4분의 1이라는 게 한 번 발생하고 어, 그렇지 않은 경우 사건 1이 아닌 경우가 한 번 발생을 해서 요 확률이 될 것 같은데 요거가 조금씩 이거를 늘려간다고 했을 때 결국에는 이 위에 붙는 승수라는 거는 한 번 한 번 던질 때마다의 여기 값들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해보면 여기에 있는 이 22와 78은 결국에는 이 100번이라는 것 중에 그 실험 중에서 각각 몇 번이 어, 일어났냐라는 걸로 저는 이해를 했었습니다. 네, 조금 더 다른 설명 한번 저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아, 네. 그러니까 설명을 이동준 선생님 설명을 들으니까 조금 더 제가 이해하는 방식으로 조금 더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 저희가 처음에 이제 곱셈의 원리를 배웠을 때 곱셈이라는 거는 연속해서 일어나는 어떤 사건들의 연속들을 표현할 때 저희가 곱셈을 사용했었습니다. 그리고 덧셈의 원리를 이용할 때는 각각 분리되는 어떤 분기되는 사건들을 표현할 때 이렇게 덧셈을 원리를 사용했었는데 일단은 제일 간단한 아이디어로 이제 저- 어떤 분수꼴에 확률이 이렇게 주어져 있고 가운데 이제 연산기호를 넣어서 곱하기를 한 거는 이제 1이 적힌 카드가 22번 나올 확률을 나오고 그 나머지 예, 78번이 어떤 사건인지 모르겠지만 그 사건이 동시에 그러니까 그러니까 1이라는 카드가 22번 일어나는 사건과 그렇지 않은 카드가 숫자가 일어나는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여기로 곱하기로 표현해 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1이 적힌 카드가 22번 일어나야 되는 거니까 근데 일어날 수 있는 시행 사건은 총 4개니까 4분의 1이 총 22번 연속해서 일어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고 4분의 3이 이제 나머지가 되지 않을까. 근데 약간 이 부분에서 석연치 않은 부분은 이제 2번, 3번, 4번이 어 어떻게 일어나는지는 이
숫자에서 고려하지 않고 이렇게 표현을 한 건지 저는 그 부분이 조금 석연치 않습니다. 네. 아까 네. 이동주 선생님이 혹시 컨트롤 Z 하면 그 다시 네, 이렇게 겹쳐도 보이니까 그 네, 지금 잘 저희가 이동주 선생님이랑 황희성 선생님이 잘 이어서 설명해 주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가 이 부분에서 이제 4분의 1과 4분의 3에 대해서 조금만 더 명료하게 얘기를 하고 넘어가면 하면 또 이렇게 한 단계 더 이제 정리가 될 것 같아요. 일단은 황희석 선생님께서, 아니, 이동주 선생님께서 이제 4분의 1, 4분의 3은 이론적 확률로, 음, 이제 이론적 확률에 의해서 4분의 1과 4분의 3이 되었다고 처음에 말씀하실 때 시작을 하셨고요. 그리고 지금 이동주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두 번 중 한 번 요 부분 있잖아요. 그, 요, 요, 요 부분? 근데 저희가 이제 확률의 곱셈에 대해서 했으니까 그 기호를 조금 나타내 보면 확률의 뭐 PA 뭐 PA 곱사건 그런 식으로 해보면 더 좋을 것 같기도 합니다. 음. 여기서 제가 이어서 그러면 한번 좀 네네. 적어봐도 될까요? 음, 네, 사건 1이 발생할 확률을 음, 저희가 배운, 네, 배운 기호로 표시한다고 하면, 음, 이제 P라는 기호를 쓸 거고, 음, 그 안에는 이제 어떤 사건이 발생할 거냐인데, 사건 1 정도로 해볼 수 있을 음, 것 같고요. 음, 그에 반해서 사건 1이 일어나지 않을 확률을 이제, 네, 좀 짧게 표현하려다 보니까 이렇게 지금 됐는데요. 음, 어, 사건 1이 발생하지 않을 확률은 기호로 하면, 왼쪽이랑 이제 거의 같지만, 네, 사건 1 적은 다음에 이거가 발생하지 않을 확률, 여집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에 게 4분의 1이었고, 아래 게 4분의 3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좀 더 아까 4분의 3에 대해서 황희석 선생님이 좀 말씀을 하셨는데 좀 더 명료해지셨나요? 아, 네, 명료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사건 1, 숫자 1이 나올 사건을 사건 1 또는 뭐 A라고 해도 될 것 같고요. 그렇게 정하시고 나머지 숫자 2, 3, 4가 나올 확률에 대해서는 그 2, 3, 4라는 숫자를 구별하지 않고 그냥 1이 아닌 숫자라고 얘네들의 를 총칭해 갖고 1이 아닌 숫자들이 나올 확률이 4분의 3. 이렇게 하신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조금 더 저희가 이어서 더 깊이 있게 이야기를 하면 더 이제 생각할 부분들이 생길 것 같은데요. 더 이어서 말씀해 주실 분 계신가요? 뭐 아이디어라던가, 음, 그러니까, 더 생각할 부분이라던가. 어, 제, 이거는 정답이랑 관련은 없는데 조금 더 생각해 볼 부분으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어,
이게 지금 100번을 던져서 모수가 100인데 저번에 말했던 것처럼 이제 수를 무한정 늘려나가면은 각각의 사건들이 음, 4분의 1씩에 가까워지게 일어난다고 그때 제가 말씀드렸었습니다. 음, 그래서 근데 이제 이 분자가 어떤 숫자 이제 그러니까 모르겠지만 어쨌든 4분의 1씩 비율로 숫자가 이제 무한히 이제 커지면서 4분의 1로 수렴을 하긴 하는데 어 음, 이 여기서 지금 만약에 100번이라고 했을 때 어 25가 나올 확률이 100번 중에 한 번이 나올 확률보다는 높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25를 중앙으로 봤을 때 24, 23, 22, 26, 27, 28 이런 식으로 이제 100번 중에 25번이 4분의 1이니까 이 25와 이제 거리가 점점 멀어질수록 이 사건이 일어나기 힘들고 25에 가까워질수록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그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아, 네. 네. 근데 여기서 저희가 이제 제가 얘기를 해볼게요. 그러면 제 패드 요즘에 어, 지금 우선 그 이동준 선생님께서 이렇게 실험 횟수를 두 번으로 해보신 거잖아요. 100번이었던 거를 조금 더 간소화해서 그래서 이제 100번으로 늘려서 생각해 보면 좋겠다. 일단 두 번으로 생각해 보고. 근데 두 번일 때 그, 요 식이 나온 게, 그러니까 숫자 1이 나온다는 게 사건이라고 친다면 사건이 일어나고 안 일어나고 그냥 그거인 거죠. 그래서, 어, 여기 요즘에 사건이 일어날 확률 곱하기 사건이 일어나지 않을 확률. 얘네들은 독립이니까 사건이 일어나고 첫 번째 사건이 일어나고 두 번째 사건이 안 일어나고 독립이니까 그냥 이렇게 곱해도 된다. 지금 저희가 공부한 거에 따르면 이렇게 되는데 근데 요 경우는 요 경우는 첫 번째 사건이 일어나고 두 번째 사건이 안 일어나는 건데 다른 경우가 또 있지 않을까요? 실험을 두 번 했는데 첫 번째 사건이 첫 번째랑 두 번째가 있는데 둘 중에 한 번이 사건이 일어나는 건데 지금 요 경우에서는 첫 번째에 일어난 거고 두 번째에 일어나지 않은 거. 근데 저희가 다른 상황이 분명히 있을 수 있을 것 같다. 아, 이거는 표본관을 구성할 때 모든 경우의 수를 다 헤아려서 이제 음, 이런 네 음. 가지 케이스를 다 말씀하시는 건지. 네, 그렇게 되는데 지금 사건이 한 번 일어나야 되는 거니까 네, 그러면은 이거 두 가지만. 네, 가운데 두 가지. 아, 네, 네. 네, 그래서 음, 근데 두 번째 것도 확률이 어떻게 될까요? 음, 그러니까 얘가 0이고 음, 얘가 1이고 음, 얘가 2분의 1씩 음. 해서 1, 2, 이걸 1로 봐야 될지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빈도수로 따지면. 아니 여기 요 방식에 의하면 어, 사건이 안 일어나고 일어나는 거니까 순서만 바꾸니까 같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 황인석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이제 경우의 수 중에 그게 되신 것 같고, 지금, 어, 사건이 일어나고 안 일어나는 게 4분의 1 곱하기 4분의 3이라면, 안 일어나고 일어나는 것도 4분의 3 곱하기 4분의 1로 결과값은 동일,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지금 이동주 선생님께서 실험을 2번 하는 걸로 예시를 드셨는데, 이제 실험을 3번으로 늘려보면 그냥 100번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지우고 저희가 3번을 해볼까요? 음, 이것도 지우고. 그러면 이거랑 문제가 이 문제랑 동일한데, 3번 실험 중 1이 적힌 카드가 1번 나올 확률, 이렇게 해볼까요? 3번 실험 중. 이게 사실 요거는, 이 부분은 사건이 그냥 1에 적힌 카드가 나온다는 거는 어쨌든 사건이 1번 일어날 음, 확률을 구하시오. 이렇게 하면 어, 100번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생각나시는 분 빨리, 아이디어가 있으신 분 시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그 이전에 말씀해 주신 거에 따르면 음, 그냥 그 아이디어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게 OXX가 음, 음, 있을 것 같고 XOX가 있을 것 같고 XXO 음, 가 있을 것 같은데 이 각각의 사건이 전부 다 어, 같을 것 같고요. 그럼 이걸 전부 더하면 말씀해주신 그 3번 실험했을 때 이 사건이 일어날 음. 확률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계산도 조금 적어 주시면. 네, 계산을 한번 해보면 음, 첫 번째 이 5일 확률을 음, 보면 3번 던졌을 때 첫 번째가 이제 일어나야 되니까 4분의 1 확률인 거고 여기 곱하기 나머지 2번은 연속해서 일어나지 않아야 하니까 4분의 3 확률이 이제 2번 들어갈 것 같고요. 어, 아래도 전부 같아서 음. 모두 더하면 4분의 1 곱하기 4분의 3의 제곱 곱하기 3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분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총 실험을 3번 한 거고, 그 중에 이제 사건이 각 경우당 이제 사건이 일어나는 게 1번씩 들어가면 되는 거고, 어차피 확률은, 여기 위치가, 어, 사건이 일어나는 게 1번, 안 일어나는 게 2번이니까, 4분의 1이 1개, 4분의 3이 2개로, 세 경우당 확률은 동일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개수가 이제 3가지인데, 3번 중 1번이니까 3가지가 되는 건데, 100번 중 22번이면 조금 세기는 어렵지만, 저희가 그래도
지금 이걸 생각한 거를 더 이제 확장을 시켜서 실험 100번으로 늘려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음. 그러면 순서를 생각하지 않는 조합 문제에서 100번 중에 22개의 구조를 고르는 그런 콤비네이션을 구해서 곱해야 되는 거가 되겠네요. 그렇게 되겠죠. 음, 그러면 한번 적을 수 있으시면, 저기가 좀 어려웠고, 그럼 제가 아이디어는 대신 불러주시면 네. 제가 적어보겠습니다. 그때 콤비네이션 키를 어떻게 썼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100번 중에 22개를 뽑는, 100C, 22 이렇게. 네네. 음. 그러면, 음, 12 팩토리얼 분의 100 팩토리얼일까요? 음, 지금 이거는 계산을 안 하고, 어, 네.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냥, 아, 100개 기호 중에 사건이 일어나는 동그라미가 22개 있는 그, 그 경우를 만드는 그 공식이니까 그 경우를 세는. 그래서 이 공식으로 음, 아까 4분의 1에 22승 곱하기 4분의 3의 78승을 곱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세 번 중에 한 번 일어날 확률에서 우리가 앞에 3을 곱한 게 세 번 중에 하나의 사건이 일어날 조합을 구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제, 혹시 제 생각에 조합 기호가 이 조합이라는 기호는 아니면 조합이라는 방식, 컨비네이션이라고 하는데요. 그 부분을, 어, 잘 모르시거나 안 배우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갖고 제가 뒤에 조금 준비를, 해왔거든요. 근데 그, 음, 네, 여기서 그러면, 음, 저희는 또 모두가 다 이해를 하고 가는 게 중요하니까요. 어, 뭐,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라던가 아니면 덧붙이고 싶은 부분이 있다던가 하면 자유롭게 이야기하면서, 어,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뭔가 알 것 같으면서도 완벽하게 딱 와닿진 않는데, 아까 처음에 100번 실험 중에 네. 이리적인 카드가 22번 나오는 게 음, 4분의 1에 22승 곱하기 4분의 3에 78승. 네. 그냥 딱 이렇게 식이 나왔는데, 음, 왜 아까 세 번에서, 음, 한 번 일어날 때는 거기에 3을 곱하는 건지 약간, 음. 뭔지 뭔가 머릿속에서 잘 정리가 안 되는. 그거는 제가 한 번 더 이동주 선생님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근데, 4분의 1이 하나가 있고 4분의 3이 두 개가 있는 것까지는 이해를 이제 괜찮다고 하셨고요. 그러면 어, 사건이 일어나는 게 한 번이고 사건이 일어나지 않는 게 두 번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건이 일어난다는 게 우리가 실험을 3회를 하기 때문에 그 어, 사건이 한 번 일어나고 사건이 안 일어나는 게 두 번인 거는 첫 번째 사건이 일어나고 두 번째, 세 번째 안 일어날 수도 있지만 두 번째 사건이 일어나고 첫 번째와 세 번째 안 일어날 수도 있고 첫 번째와 두 번째가 안 일어나고 세 번째 사건이 일어날 수도 있는 이 세 가지 경우가 있는 거고 그때마다 어,
이때는 4분의 1, 4분의 3, 4분의 3이고, 이때는 4분의 3, 4분의 1, 4분의 3이고, 이때는 4분의 3, 4분의 3, 4분의 1이고, 어차피 4분의 1은 하나이고, 4분의 3은 4분의 3이 두 개인 게, 이 값이 똑같다. 그래서 얘네가, 어, 이 세 가지를 더해줘야 된다. 경우가 세 개니까. 이렇게 말씀하신 거 맞는 거죠? 이동규 선생님?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어, 그, 요게 세 가지가 된다. 근데 그렇죠. 네. 고영아 선생님께서는 이게 100개 중에 일어나는 게 22개고, 안 일어나는 게 78개인데, 어, 이런 식으로 나열할 수 있는 방법이 몇 개냐? 세보면 100씩 22개. 이건 저희가 모를 수 있어요. 어, 그렇게 될 거다. 맞습니까? 고영아 선생님? 네, 음, 맞습니다. 음. 그러면 더 하실 말씀 있으시거나 아니면 뭐이 부분이 조금 이해가 안 간다. 그런 거 있으시면 저게 그러니까 3과 똑같은 역할을 하는 거네요. 100의 C, 22가. 음, 아, 네, 제가 조금 잘 이해가 안 돼서 음.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숫자를 지금 이게 100 중에 22번 나오는 게 숫자가 크니까 음, 세 번 사건 중에 이제 한 번 일어난 사건으로 이제 숫자를 줄여서 저희가 쉽게 시각화를 하고 그걸 다시 여기서 이해를 한 다음에 음, 숫자를 늘려가지고 지금 이 예시로 다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 일단은 이거부터 다시 시작을 해보면은 음, 이제 1, 2, 3, 4 이제 이렇게 네 개가 있고 네 가지가 있고 그 중에서 1이 나올 확률은 4분의 1 그리고 1이 나오지 않을 확률 뭐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2, 3, 4 중에서 4분의 3 근데 이걸 100번이 아니라 쉬운 예시에서는 3번을 해서 그래서 이제 그 중에 1이 나올 확률을 계산하면은 총 시행 횟수는 3번이니까 한 번 나온다고 했을 때 첫 번째 경우가 있고 두 번째 경우가 있고 세 번째 경우가 이렇게 있는 거죠. 근데 이게 만약에 숫자가 3이 아니라 4로 늘렸을 때는 음, 이렇게 될까요? 그래서 뭐 이제 식도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총 그러니까 모든 다 경우의 수를 헤아려 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니까 여기 4를 곱해서 이런 식으로 구하는 건데 이걸 이제 숫자를 늘려 가지고 이제 다시 원래 문제로 돌아가서 100이랑 이제 100으로 했을 때는 이제 4분의 1이 22번 일어나는 거고 4분의 그 1이 일어나지 않는 2, 3, 4가 일어나는 사건이 이제 78번 일어나는 건데 어 여기서 여기서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지금 이거 하나하나씩을 세 가지고 다 3을 곱해 줬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100을 곱해줬었나요, 아까? 그냥 지나갔던 것 같은데. 그 만약에 100번 중에 어, 사건이 한 번 일어난다. 그럼 100을 곱해주면 될 텐데 지금 100개의 칸 중에 동그라미가 22개 있는 100개의 칸 중에 동그라미를 22개 배치하는 방법이 100시 20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만약에 100개 칸 중에 동그라미를 한 개만 배치한다면 개수가 100개일 거예요. 그런데 100개 칸 중에 동그라미를 22개를 배치하는 방법 엄청 많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세는 네. 방법이 100시 22. 조금 이제 아, 점점 순서를 고려하지 않고 이제 조합으로 맞아요. 네. 나타내서, 아,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거라는 거죠. 그런 거죠. 음, 네. 감사합니다. 다른 분들도 뭔가 이렇게 황희석 선생님처럼 이야기를 하면서 정리를 하시면 이해도 잘 되고 또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저도 저 100시 음, 22에 음, 대해서 이제 조금 네, 생각을 해 봤었는데, 네, 아래쪽에서 이제 설명해 주실 것 같아가지고, 음, 그거 설명 듣고도 혹시 이해가 안 되면 제가 네.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는 어, 그 이제 생각이 미친 것 같아요. 지금 100번의 실험을 하는데 어, 사건이 22번 나온다. 그리고 사건이 일어나지 않는 거는 78번이다. 그러면 사건이 22번 일어나야 되는데 100번 중에 100칸 중에 사건이 일어나는 22개의 칸을 고르는 방법이 도대체 몇 가지냐? 그게 그냥 100시 20이라고 지금 얘기를 한 거죠. 주장을 한 거죠. 네, 그러면 음, 제가 그거를 네, 적어 봤는데, 그러니까 여기, 어, 100칸 중에 동그라미를 22개 적는 게 되게 많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지금 저희가 얘기하기로는, 어, 100시 22다. 이렇게. 어, 그렇게 그냥 주장을 한 거죠. 근데 그래, 요 부분은 지금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여기 각각의 경우마다 이렇게 확률이 나올 거다. 근데 도대체 이 경우가 몇 개 있냐? 근데 그게 저희가 그 초반에 저희 노트에 조합이라는 게 있었는데, 그거를, 그때 문제를 저희가 안 풀었던 것 같아요. 그때 스터디를 할 때 그때는 문제를 안 풀었던 것 같은데, 음, 제 생각에는 이거는 9번은 계산을 하는 거고, 이제 10번이, 어, 지금 하는 거랑 저기 이제 같은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근데 계산까지 보려면 좀 시간이 많이 걸려갖고, 그냥 그 조합, 뭐, 이런 기호가 여기 두 개의 숫자를 집어넣는데, 이 C는 컨비네이션이라는 거고, 그 순서, 전체 개수 중에서 순서를 고려하지 않고 몇 개, NCR이라고 하거든요. 몇 개를 뽑는 방법을 세는 그 공식이 있어요. 근데 공식은 뭐, 계산은 생각을 해보면 되니까 이 예제 10번을 이런 식으로 적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제 11번도 마찬가지고. 적어보면 되나요? 네, 네. 음, 네.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렇게 써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맞는지 모르겠고, 네, 그리고 이제, 네. 네? 근데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막 계산하는 것까지 저희가 지금 하고 갈까요, 말까요? 아니, 뭐, 오래 안 걸리니까, 음, 그러니까 의미는 알거든요, 대충. 음, 그러니까 이게 10명 중에서 4명을 뽑는데 이 4명의 순서를 고려할 때는 이제 P로 이제 표현하겠죠. 근데 음, 이제 지금 조합에서는 이 순서를 고려하지 않고서 4명을 뽑는다는 의미잖아요. 음. 그러니까 저 한지 오래돼서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어 10P4를 4P4로 나눴었나? 계산은 CP4를 4 팩토리얼 그렇게 아, 나누면 됩니다. 네. 4팩토리얼. 계산이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뭐 7, 6, 5, 4, 4, 4. 이걸 이제 다 곱하면 되겠죠. 아, 네. 네. 네, 길어질 것 같아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시 컨트롤 Z 해서 다시 보면서. 여기서 자세히 막 얘기를 순열과 조합 원래 처음에 했었는데 저희가 그때는 문제를 자세히 안 봤던 것 같고요. 그거를 지금 얘기를 좀 할까요? 아니면 그냥 10명 중 4명 뽑는 게 저렇게 기호로 쓰는구나 정도까지만 얘기를 하고 갈까요? 얘기를 하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네, 저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어, 누군가 또 순열과 조합에 대해서 말씀을. 근데 네, 저도 저게, 요거, 먼저 말씀하시죠. 아, 네. 근데 저게 4명을 뽑는 게 그 네. 순서대로, 그 순서가 중요한 거죠. 뭐 예를 들어 처음 4명을 뽑을 수도 있고, 처음 3명을 뽑고, 5번째를 못 뽑고, 뭐 이런 식의 그 음, 조합들을 전부 다 구하는 게 저거, 결국 10, 음, C4가 결국 그 경우의 수를 전부 다 구하는 거가 맞을까요? 이건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가 순열 조합할 때 얘기를 많이 해갖고 그냥 CP4라고 하면 이 P가 permutation이라고 해서 순열이라고 하고요. 10C4라고 하면 이게 조합이라고 하는데 차이점은 10명이 사람이 이게 다 서로 다르게 생긴 사람이에요. 근데 이게 1번 순열로 4명을 뽑을 수가 있고요. 2번 조합으로 4명을 뽑을 수가 있어요. 근데 순열로 뽑는다는 거는 여기 지금 어, 그 메가 커피가 있는데 커피숍에 요즘 키오스크에 막 줄을 서잖아요. 사람들이 막 줄을 서고 쉬는 시간 내에 그 키오스크에서 줄을 서서 커피를 받아가야 되는데 그 4명을 뽑아갖고 이 메가 커피 앞에 줄을 세우는 게 순열이에요. 그리고 이걸 감정이입을 해봤을 때 지금 내가 10분 내에 커피를 사가야 되는데 여기 서 있는 거랑 여기 서 있는 거는 분명히 다른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 또 이걸 좋은 예로는 비밀번호를 생각할 수 있어요. 비밀번호. 그 숫자를 뭐 10개의 숫자 중에 4개를 뽑는데 비밀번호를 생각해 보면 순서가 다르면 다른 비밀번호인 거잖아요. 어, 2, 3, 4, 5랑 5, 4, 3, 2랑 분명히 다른 비밀번호예요. 10개 중에 4개의 숫자를 골라서 비밀번호를 만드는 방법. 그런 게 순열이고요. 조합 같은 경우에는 4명을 뽑아갖고 하나에 그 엘리베이터, 뭐 방 같은데 4명을 집어넣는 거예요. 음. 그러면 얘네들은 여기 4명이 한 방에 있을 거니까 순서가 달라져도 같은 거기 때문에 그냥, 어, 그
10명 중에서 4명의 구성원을 골라주면 되는 거고, 얘네를 줄 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순혈과 조합은 상황에 따라서 순혈로 뽑을 때가 있고, 조합으로 뽑을 때가 있다. 그런데 저희가 만약에 100번 실험이 아니고 10번 실험을 했다고 치면요. 음, 네, 어, 3개를 고르는데 1번과 4번과 5번을 1, 3, 5를 고르거나 1, 1, 4, 5죠. 1, 5, 4를 고르거나 보기의 모양이 똑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1, 4, 5를 고르고 아니면 1, 5, 4를 고를래. 그렇게 말하는 거 되게 이상하게 들려요. 골라놓으면 1, 5, 4를 고르나 1, 4, 5를 고르나 똑같거든요. 그래서 그 1, 4, 5를 골랐으면 굳이 1, 5, 4를 고르는 걸 셀 필요가 없다. 이렇게 되는 게 조합인 거예요. 그래서 그, 네. 순혈과 조합의 차이는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계산하는 방법은 뭐 어렵진 않아서 계산하는 방법도 그러면 이제 순혈부터 계산을 저희가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10명 중에 4명을 고르는 방법. 음, 이거는 저희 스터디 때 초반에 조금 했던 것 같습니다. 생각나시는 분이 계산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19, 제가 한번 87 해보겠습니다. 하는 거 아니에요? 네. 아, 네. 적기 힘드시면 제가 적을까요? 이게 마우스로 적히긴 하는데 제가 그러면 왜 이렇게 1987 이런 계산이 나왔는지 간단히 설명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아, 제가 막무가내로 설명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네, 일단은 맞아요. 원래 저희가 좀 그런 스터디입니다. 음, 누구든 골라도 되니까, 음, 10명 음, 중에서 10명이 딱 있으면 음. 다 되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남은 사람 9명 중에서 고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되니까 9명. 그리고 뽑힌 사람들 제외하고 나머지 8명 중에서 되니까 8명. 마찬가지로 뽑히지 않은 7명 중에서 되니까 7명. 이렇게 곱하는데, 뭐 곱셈의 원리를 어, 왜 적용이 되는지 설명하라면 잘 모르겠어요. 좋습니다. 이 정도만 설명해 주셔도. 음. 그러면 뭐 구현을 해 주셔도 좋고요. 아니면 10C4를 계산을 해 주셔도 좋고요. 여기서는 순서라는 개념? 그거를 제외하는데 그래서 4팩토리얼을 나누는 건 알겠는데 그게 왜 하필 그러니까 그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더 이어서 이 4팩토리얼로 나누는 것에 대해서 그, 저도 딱 저 지점이 아까 그 위에서 문제 풀 때, 음, 다시 생각해 보게 된 지점이었는데, 음, 그러니까 순열 조합 예전에 배웠는데 또 약간 또 지금 와서는 또 약간 가물가물해져가지고, 음, 아, 저거 왜 저렇게 했지? 또 생각해 보고 있었거든요. 네, 제가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네, 아, 네네. 좋습니다. 먼저 설명해 주시죠. 네. 그러니까 지금 왜 4팩토리얼로 나누냐 이 부분이 석연치 않은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리고 왜 그거 1987 곱할 때 곱셈의 원리가 적용되는지도 네. 그러니까 일단은 이거부터 먼저 설명하고 추가로 질문 주신 부분을 부연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이제 선생님께서 설명해 주신 것처럼 이제 순열은 순서가 중요하고 조합은 순서가 중요하지 않다고 아까 설명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10명 중에서 4명이 뽑히는데 이게 한 명 한 명이죠. 그러니까 10명이 있는데 10명 중에서 처음에 10명 있었으니까 이 중에서 한 명 뽑히고 그다음에 이 한 명을 제한 9명 중에서 뽑히니까 이제 또 한 명이 고르고 9명에서 또 한 명이 제하니까 8명. 8명에서 한 명이 제하니까 7명이니까 총 4명이 있잖아요. 근데 이 4명의 순서를 고려하지 않는 거니까 총 4개니까 4팩토리얼로 나눠주면은 이게 한 묶음으로 묶여지는 거죠. 나누기니까. 그리고 이제 추가로 아까 문의해 주신 건 이제 그거죠. 어, 그러니까 10명이 있는데, 그러니까 처음에 10명 있었으니까 10명 중에서 누가 뽑혀도 이상하지 않잖아요. 근데 여기서 한 명이 뽑히고 나서 9명이 남으니까 이제 아까 분자를 설명하면서 똑같은 설명을 했었는데 왜 이렇게 되냐면 이거를 좀 수를 줄여서 가지치기로 설명을 해보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3명이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처음에 이제 3명 중에서 누가 뽑혀도 이상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은 음, 네, 제가 머리가 좀 상태가 안 좋아가지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갑자기 말이 막히네요. 이어서 저는 근데 완성시켜 주실 분. 음. 그 황인석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저도 이제 들으면서 이제 그 예전 기억이 막 떠오르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도 한번 그 십시사랑 이 곱하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음, 일단 줄 세우기라는 거에 대해서는 다들 조금 뭔가 동의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든 게, 이 CP4를 구하는 방식이 1987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뭐 질문이 지금 주시기도 했지만 조금 그래도 쉽게 처음에 좀 생각이 나는 것 같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10명이라는 사람을 A, B, C, D, E, F, G 이렇게 해가지고 다 알파벳을 매긴다고 했을 때, 어, A, B, C, D라는 사람, 이 다 서로 다른 사람이잖아요. A랑 B랑 C랑 D랑 다 다른데, 근데 이런 사람들을 뽑는 가짓수가 몇 개냐 일단 보면 될 것 같고, 여기서 이 첫 번째, CP4로 봤을 때는 이 A, B, C, D라는 아, 사람이 뽑히는 거가 결국에는 CP4 중에 하나인 거라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10명 중에서 4명을 뽑았는데 그 사람들이 첫 번째 뽑은 사람이 A, 두 번째 뽑은 사람이 B, 세 번째 뽑은 사람이 C, 그다음 네 번째가 D.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을 거잖아요. 네, 그런 경우의 수가 있는데 요 경우의 수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순서를 고려하지 않는다고 했을 때는 여기가 예를 들어서 처음에는 B를 뽑고 그 다음 A를 뽑고 C, D 뽑는 경우 아니면 처음에 B를 뽑았는데 두 번째는 C를 뽑고 그 다음에 A를 뽑고 나중에 D를 뽑는 경우 이렇게 어, 그 순서가 상관없어지는 경우가 되면 결국에는 이게 똑같은 가짓수가 몇 개나 되냐가 여기에 해당하는 이 분모인 거잖아요. 근데 저거를 어떻게 조금 어, 헤아릴 수 있을까? 좀 이해하기 좋게 저거를 셀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 음, 요 ABCD라는 하나의 그 사람들은 여기 윗칸과 아랫칸, 그리고 아랫칸에서 변하지가 않는단 말이죠. ABCD라는 구성원은. 근데 요거를 그러면 다시 한번 줄 세우기를 한다고 생각하면 조금 저는 이해가 됐던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줄 세운다는 게 뭐냐면, 이 ABCD라는 사람을, 총 4명을 맨 처음에 올 수 있는 가짓수가 4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올 수 있는 가짓수는 3이 되고, 마찬가지로 하면 4, 3, 2, 1 해서 이게 4팩토리얼이 되거든요.
근데 요렇게 세는 방식은 결국에는 여기 위에서 저희가 조금 간단하게 조금 떠올렸던 이 분자를 세는 방식이랑 저는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10시4라는 걸 구할 때 이 분모를 어떻게 구하냐 하면 결국에 나올 수 있는 그 묶음들을 하나 구해서 얘네들을 그러면 또다시 한번 줄 세우는 경우의 수가 몇 개냐 했을 때 4팩토리얼이 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그 아까 황희삽 선생님께서 곱하기 관련해서 경우의 수 요거 막 설명해 주셨는데 저 되게 머릿속으로는 조금 그려졌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첫 번째 그 나왔던 첫 번째 뽑은 사람이 A라고 했을 때, 네, 나머지 그 두 번째 뽑을 수 있는 경우의 수를 세하려 보면 결국에는 A를 제외한 B, C, D 쭉 해가지고 총 9가지가 나올 거라는 말이죠. 이거 다 그리지는 못했지만 여기 하면 총 9가지, 9가지가 나올 건데 이 경우에는 그러면 맨 처음에 사람이 A였을 때 그 뒤에 나올 수 있는 두 번째로 뽑을 수 있는 사람이 9가지, 그러니까 9명을 이제 선택할 수가 있는데 요런 경우가 이거의 하나가 결국에는 이 A 맨 처음에 A를 뽑은 경우가 아니라 B를 뽑은 경우, C를 뽑은 경우 하면 결국에는 여기서는 이제 곱하기로 들어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왜냐하면 이 전체의 이게 수영도였나요? 네, 수영도의 모양은 전부 같기 때문에 똑같은 게 몇 번이냐 될 수 있냐 했을 때 10번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왜냐하면 아, 여기 맨 앞에 있는 게 10가지가 될 수 있으니까. 그 저는 그렇게 이해를 트리가 분기할 때 그 A가 있고 9가지 그 각각의 항목에 대해서 또 분기하고 그 다음에 분기하고 이런 식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아, 네네네, 맞습니다. 네.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제가 지금 시험에 이 문제를 푼다면 기계적으로는 는데 그러니까 4팩토리얼 나누는 거는 알겠는데 그 왜 나누는지 그 나눗셈의 원리가 왜 적용이 되는지를 설명해 보라고 하면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뭐 질문도 좀 이상한 거 같고 제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혹시 제가 공감하시는 분 있으세요? 나눗셈 좀 얘기해 볼까요? 제가 또 청소년 수학에 또 음, 많이 안 가기 때문에 심지어 초등수학까지 저는 초등수학의 나눗셈에 대해서 여러분 초등학교 때 수학을 공부를 안 해보셨겠지만 심오한 얘기가 나옵니다. 초등학교 때. 나눗셈은 초등학교 정말 초등수학의 관점에서는 나눗셈은 두 가지로 초등학교에서 엄청 강조를 해요. 근데 저희가 수학을 아무도 관심 없는 그 시절에 그 나눗셈의 심오함이 나오는데 어, 덜어내기와 저는 그렇게 말. 덜어내기는 초등 수학 그 책에도 덜어내기라고 하고 저는 두 번째를 빵 자르기라고 해요. 사실 나눗셈에는 덜어내기 관점과 빵 자르기 관점이 있는데 저희는 사실 굉장히 자연스럽게 필요에 따라서 어쩔 때는 덜어내기로 생각하고 어쩔 때는 빵 자르기로 생각을 해요. 저희는 굉장히 자연스럽게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미. 근데 그렇다면 덜어내기는 네? 관점이라는 관점이 다를 뿐 네, 관점이 달라요. 어떤 상황에서 뭐 나눗셈을 음. 써야 되는 게 이치적으로 맞다고 딱 봤을 때 저희 1번 직관적으로 느껴요. 해도 2번의 관점에서 생각해도 음, 어, 타당한 음. 거인 걸까요? 그러면? 저희는 좀 직관적으로 그렇게 느끼는 것 같아요. 근데 덜어내기는 만약에 여기가 20이에요. 그러면 뭐 한 번 덜어낼 때 그 6으로 20을 하지 말고 20을 합시다. 20을. 한 번 덜어낼 때 저희가 6씩 덜어내요. 6, 6, 6. 그러면 나머지가 자연스럽게 2가 생긴다고 생각하고 그럼 이때 이거를 20 나누기 6이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이때 몫의 의미가
저 3이라는 거 너무 잘 알잖아요. 나머지 2가. 이 몫이 뭘까요? 드러낸 횟수요. 네, 맞아요. 덜어낸 횟수. 그렇게 돼서 굉장히 자연스럽게 덜어낸 횟수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빵을 자르면 여기 20이라는 빵이 있는데 6등분을 하거든요. 그럼 저희가 여기 3.3333 이렇게 가게 돼요. 한 빵당. 그러면 이때는 20 나누기 6이 3.3 순환소수 이렇게 표현을 할게요. 이렇게 되면 이게 이 1번 관점과 2번 관점에는 차이가 있어요. 일단 큰 차이, 여긴 나머지가 생기지 않는다. 그리고 이게 횟수. 이 소수로, 몫이 소수로 가지 않고 정수로 떨어지고 그러면 2번 관점에서는 이 몫이 의미하는 게 1번과 달라져요. 2번에서는 빵의 양. 이렇게. 그래서 음, 저희는 굉장히 편안하고 직관적으로 어쩔 때는 1번으로 생각하고 어쩔 때는 2번으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음, 1번과 2번 그 두 관점이 분명한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음, 빵자르기 같은 경우 그 관점에서는 나머지가 없잖아요. 네. 음. 그러면 나눗셈을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상황을 기준으로 말하면, 어, 빵 자르기보다는 덜어내기가 좀 더 많은 영역을 포괄하는 거겠네요. 그거는 저도 잘 모르겠어갖고 그 네, 저희가 계속 공부를 하면서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나눗셈, 네, 그래서 이 4팩토리얼로 나누는 것에 대해서 그러면 제가 한 번 더 다시 네네 시도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아, 네, 제가 좀 감기 많이 기운이 오지 않았나요, 있어서, 저희가? 네? 그래도 많이 오지 않았나요? 아, 네, 많이 왔죠. 네. 아, 네. 그러니까, 어, 이게 지금 4팩토리얼이 좀 수가 많으니까 수를 좀 줄여서 그냥 3팩토리얼로 해볼게요. 뭐, 19, 8 이걸로 바꿔서. 뭐 이제, 위원 사람이 이제 3명을 뽑는데, 문제를 저 3으로 바꾸겠습니다. 네, 3으로 바꾸고, 뭐, ABC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 ABC를 나열하는 방법 가지수가 ABC, ACB, BAC, BCA, CAB, CBA 총 6가지가 있잖아요. 이건 곧 3팩토리얼로 구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총 3가지 경우가 있는데, 아, 3가지 경우가 아니라 세 사람이 있는데 이 세 사람이 일렬로 쭉 쓰는 방법의 가지수가 총 6가지가 있다는 말이죠. 근데 아까 저희가 이제 콤비네이션 조합을 생각할 때 이 순서를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6가지 경우인 3팩토리얼로 묶어버리면은 이 순서가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한 묶음이 돼버리니까. 음, 그, 그러니까 나누기 전에는 이 각각을 구별을 해줬는데 이거를 한 문구으로 묶어버리니까 이 구분이 없어지는 거예요. 제가 석연치 않은 부분은 그 나눴을 때 순서라는 개념이 사라진다는 게 좀 뭔가 좀 신기하다는 느낌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아, 네. 기계적으로 저도 그렇게 딱 명 주소했을 때 3팩토리니까 그거야 된다. 라는 건 알겠는데 왜 나누면 그 순서라는 개념이
연산이 되는 걸까? 질문이 정확한지 모르겠지만, 어, 그게 음, 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제가 2로 생각할 때는 그게 바로 왔는데, 3부터는 헷갈렸었던 기억이 나요. 아마, 음, 그 음, 5 음, 콤비네이션 2로 이렇게 구했을 음, 때, 만약에 순열로 하면은 A, B, B, A, 첫 번째도 두 가지 경우가 되고, 두 번째도 두 가지 경우가 되고, 해서 사실 요거의 두 배의 경우의 수가 나올 텐데, 이게 A, B, B, A를 똑같은 순서를 생각하지 않으면 같은 경우가 되니까 2로 나누면 된다. 이제 거기서는 이해가 쉬웠는데, 아마 이제 세개로 넘어가면서 수가 커지면서 이제 거기서부터 조금 헷갈렸던 것 같기는 합니다. 저도 그 부분이 처음에 석연치 않았어서, 예, 보면 이해는 되는데, 딱히 설명이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명확하게 설명하면서 이해한 게 아닐 수 있다고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러니까 이 분자에 3팩토리얼을 포함해가지고 경우의 수가 되어 있는데, 이걸 이 세 가지가 뽑혔을 때 순서를 고려하지 않는 걸로 이제 이렇게 세 묶음으로 3팩토리얼로 묶어진다고 저는 그렇게 약간 직관적으로 이해가 됐거든요. 근데 이게 좀 저도 명확하게 이해한 게 아니고 그래서 전달이 좀 부족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가 거의 다, 제 생각에는 황희상 선생님이 말씀하신 게 뭐, 맞는 것 같은데, 거의 한번 정리를 해보고 거의 비슷하게 다 이해하신 것 같으니까, 그러고 넘어갈까? 이 3팩으로 나눈다는 거는 저희가 되게 초반부터 얘기를 하고 왜 이럴까라는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쵸? 근데, 음, 거의 저희가 이제 비슷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지금 보면 CP3은 10명 중에 3명을 뽑아서 줄을 세워요. 그러면 10 곱하기 9 곱하기 8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러면 무려 720가지 경우가 나오는데 그걸 저희가 이제 실제 상황으로 생각을 해보면 지금 저희가 6명이잖아요. 그런데 10명이라고 생각을 해봐요. 이 10명 중에 3명을 뽑아서 줄을 세워요. 줄을 세우면, 혜경, 위에서부터 진훈, 재현, 이렇게, 뭐 이런 게 있을 거예요. 근데 멤버가 혜경, 진훈, 재현이 아니고, 다른 영아, 진훈, 재현도, 이건 아예 이것과 이거는 구성원이 다르잖아요. 다른 구성원 동주, 미사, 혜경. 뭐 이런 것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구성원이 다른 것들도 있겠고, 구성원이 똑같은데 순서만 다른, 이런 첫 번째 거랑 순서가 다르면, 뭐 혜경, 재현, 진훈. 이런 식으로. 구성원은 똑같은데 순서가 다른 것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을 모조리 따져보면, 그리고 요 720을 셌을 때는 분명히 구성원이 동일하더라도 순서가 다르면 그 다른 경우로 셌거든요. 근데 이걸 모조리 따져보면 이제 720개를 셀 수 있다. 그렇게 해서 720이 나온 거고요.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가 순서를 고려하지 않을 때 만약에 혜경, 진훈, 재현을 한 엘리베이터를 탔단 말이에요. 이 세 명이. 그럼 이렇게 타는 거나 혜경, 재현, 진훈이 엘리베이터를 타는 거랑 같은 거잖아요. 굳이 한 가지 엘리베이터를 타는 방법 이런 경우가 있어. 다른 경우에는 이런 경우가 있어 라고 말하면 되게 이상하게 들려요. 엘리베이터를 타는 거니까. 그럼, 얘네들을, 어, 따로
세지 말고 얘네들을 한 봉지에 넣어서 한 개라고 세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해경, 진운, 재연으로 구성된 그런 경우를 이 720가지 중에서 도대체 몇 개를 찾을 수 있겠냐? 어, 이, 이 멤버로 구성된 것들이 이 720개 중에 몇 개가 들어있겠냐? 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이 멤버들의 자리 바꾸는 방법이 6개일 거다. 해갖고, 그, 하나, 둘, 셋, 720가지 중에 6개가 있을 거다. 그래서 그 6개를 한 봉다리에 넣어갖고 덜어내기 방식이에요. 얘네들을 한 봉다리에 넣어서 하나라고 세자. 6번 덜어내면 한 번인 거예요. 6개를 모아서 한 번 덜어냈을 때 한 번이라고 세는 거예요. 그럼 분명히 그 다른 경우에 영아, 진운, 재현, 이 멤버로 구성된 거는 720개 중에 몇 개가 들어있겠느냐? 그 생각을 해봤을 때도 이 멤버 영아, 진훈, 재현의 이 기호, 영훈, 현의 자리를 바꾸는 방법이 6개일 거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6개도 모아서 한 봉지에 집어넣어서 하나라고 세겠다. 그렇게 해서 3팩으로 나눠준. 네. 그렇게 하면 좀 정리가 되시나요? 처음보다는 많이 더 음, 와닿는 것 같습니다. 음. 저희가 그냥 음, 그래서 그러니까 순혈과 조합은 어, 그 얘네들을 이렇게 왜 계산하는지를 한번 이해하고 실제로 상황에서 사용을 할 때는 계산 내용을 굳이 이제 이거를 떠오르지 않더라도 이렇게 순서를 고려할 때는 순혈을 사용하고 순서를 고려하지 않을 때는 조합을 사용하면 되겠다. 라고 생각하고 이제 상황에 임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음. 하시고 싶은 신. 음, 네, 저도 그 방금 설명해 주신 거 들으면서 이제 뭐 이해가 많이 된 것 같고요. 생각해 볼 수 있는 지점이 결국에는 저도 왜 저거를 나눠야 되냐가 계속 그 간지러운 지점 중에 하나였는데, 음, 근데 여기서 지금 말씀해주신 이 사례를 보면서 조금 더 정리가 잘 되는 거는, 해훈현 첫 번째 거랑, 음, 해현훈 음, 요거랑 결국에는 순서만 다르지, 그 구성물은 같잖아요. 구성 인원은 같은 음, 거잖아요. 음, 근데 결국에 요거를 조금 펼쳐보면, 해훈현과 영훈현, 동의해, 요거는 구성물 자체가 달라버리는 음, 경우여서, 각각의 경우를 말씀해주신 것처럼 여기 수영도 해보면 3팩토리얼이 나오고, 요게 이제 6가지거든요. 음, 영훈현도 똑같이 해보면 이게 6가지가 나오는 거고. 근데 그거를 결국에는 이 6가지로 풀어서 본다는 거는 순열의 관점인 거고, 예, 순열의 관점에서 6가지로 풀어져 있는 거를, 그거 그냥 하나로 묶어서 보겠다 했을 때, 이 6가지를 어떻게 하나로 묶냐라고 하면, 6으로 나누면 요 하나로 딱 나뉘는 거는 전 이해는 되긴 하거든요. 그래서 음, 결국에는 음, 여기 왼쪽 편에서 10C3과 10P3의 차이가 이제 분모에 3팩토리얼이 있냐 없냐인데, 10C3에서 순열로 갈 때는 3팩토리얼 요게 없어지는, 그러니까 곱해지는 거죠. 네. 3팩토리얼을 곱해주면 여기 오른쪽 편에서의 이 6, 수영도에서의 6 쪽으로 가서 아래도 6이 되고 위에도 다 6이 돼버리는 거니까 곱하기 6이 되는 거고, 반대로 그러면 순열에서 조합으로 갈 때는 여기에서 6을 6가지를 다 나눴던 것들이 결국에 구성물들이 다 같은 거니까 그 구성원을 어떻게 하나로 묶냐 했을 때
여기는 6으로 나누고, 여기도 6으로 나누고, 여기도 6으로 나누고 하면, 그 한 가지의 경우로, 같은 경우로 볼 수가 있겠다라고 저는 이해를 하니까 조금 수월했던 것 같습니다. 또 하실 말씀 있으신 분? 저는 근데 아까 설명하실 때 제가 자꾸 잠깐 못 들어서 그런지 아직도 뭔가 약간 계속 그 세 가지를 뽑을 때 10 곱하기 9 곱하기 8 하는 게 뭔가 그런지는 뭔가 그럴 것 같이 느껴지긴 하는데 왜 그런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라면 사실 잘 못하겠거든요. 뭔가 그래서 그냥 그게 아직 뭔가 그냥 마음속에서 조금 걸리긴 하는데 한번 좀 네, 그렇긴 합니다. 황희 선생님이 나무를 그리셔갖고 슬랙에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무와 관련된 시도 한 편. 수영도, 생명의 가지 이런 거. 어, 짧게 그리면 그냥 어, 너무 성의가 없으십니다. 네, 죄송합니다. 음, 네. 음.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 어, 맨 왼쪽 이거 열에서 ABC를 이게 다시 또 분기된 거라고 봐야 되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선택이 세 명 있으면은 세 명 중에서 한 명을 저희가 선택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A를 선택할 수도 있고 B를 선택할 수도 있고 C를 선택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A를 선택하는 경우를 보면은 A는 이미 정해졌기 때문에 두 번째 자리에는 B나 C가 올 수 있는 거고 뭐 B가 정해졌으면은 그 나머지는 한 자리밖에 없기 때문에 C가 딱 정해지고 그 반대의 경우 C가 정해졌으면은 B가 정해졌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첫 번째 자리에 A만 올 수 있는 게 아니라 B도 올 수 있고 C도 올 수 있으니까 이 모든 경우의 수를 헤아려 보면은 3 곱하기 2 곱하기 1이 되는 거죠. 아, 그러니까 이게 좀, 그 분기가 하는데 그 갈래길 몇 개가 있나를 곱해주는 거군요. 네, 갈래끼 최종 갈래가 몇 개 있는지를 구하는 게 팩토리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조금 더 다시 이쁘게 그려보면은 할 수도 있는데 그 보라색으로 그 맨 왼쪽 열에다가 ABC를 그 분기되는 그 표시해주면 좋지 않을까? 네네. 지금 이렇게 다시 제가 수정해서 그리겠습니다. 이렇게 다시 이렇게. 그 뭐냐, 슬랙에는 CP3으로 그려주시기 바랍니다. 비상. 네. 그래서 조금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조금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래도 어느 정도는 그, 어, 그, 좀 된 것 같죠? 그, 순열 괜찮은 것 같죠? 그럼 다시 이제 위로 올라가 보면, 이 100C 22가 조금 더 친근하게 느껴지지 않나요?
예, 그냥 이거 계산이 아니고 그냥 100칸 중에 22칸을 골라. 어, 계산하는 방법, 어, 왜 그랬는지는 좀 까먹었어도 뭐 100부터 99, 98 이런 식으로 22개를 곱하고 그러면 뭐 70, 73. 그 다음에 22, 21, 21까지 나누면 되겠다. 그냥 계산하는 방법이 왜 그랬는지는 잘 생각이 안 나더라도 그냥 뭐 이렇게 이런 예를 이렇게 기호로 쓸 수 있겠다. 좀 괜찮은 것 같으신가요? 이제 시간이 늦었으니. 그래서 어, 이런 이런 식으로 100번 실험 중에 22번 성공하는 게 100C 22개가 있고 각각의 확률은 이걸로 동일하니까. 그래서 그 사건이 22번 일어날 확률은 100C 20이고 사건이 22번 일어나 안 일어나는 게 78번이야. 음, 좀 이렇게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요? 동의합니다. 네. 그러면 뒤로 시간이 제가 그거를 그 프로그램으로 만들어 왔습니다. 그 와, 제가 그 숫자를 잠시만요. 여기를 다 지우고 제가 만든 게 이제 설명을 드리면 어 그러면 요게 사건이 한 번도 일어나지 않을 확률이 되는 거예요. 100번 중에 사건이 한 번도 안 일어나는 거 한 번도 안 생기고 안 일어나는 게 100번. 사건이 한 번 일어나는 거는 100번, 이게 황인상 선생님이 말씀하신 100인 거죠. 100시 1. 100번 중에 사건이 한 번 일어나는 거 한 번, 안 일어나는 거 99번. 25번 일어나는 거는 100번 중에 25번 일어나는 거 25번, 안 일어나는 거 75번. 그래서 100번 실험을 했을 때 사건이 한 번도 안 일어나는 것부터 100번 일어나는 것까지 그 확률을 계산을 할 수가 있고요. 그거를 여기 보시면 제가 여기 혹시 파이썬 하시는 분 계신가요? 간단한 거는 제가 할 수가 있어갖고 음, 여기 보면 요게 요 콤보라는 게 저기가 했던 콤비네이션 100번 중에 이게 요 i라는 게 0부터 100까지 들어가게 돼요. 그 100시 0부, 100시 1, 100시 2, 100시 3, 100시 100까지. 그렇게 해서 이게 100시 i고요. 이게 4분의 1. 요게 4분의 3. 그래서 사건이 i번 일어나고 사건이 안 일어나는 게 100-i번. 이렇게 해서 그, 여기 선을 만들게 해갖고요. 이렇게 그 선을 만들었고, 그럼 여기가 25냐. 그 숫자를 프린트해서 뽑아보니까, 음, 이렇게 뽑아봤습니다. 음, 이거가 가장 큰 수이긴 네. 하네요. 이게 25가 여기. 음, 그럼 여기 막대 그래프에서 가장 높은 지점에 있는 그 네. 에는 25. 네, 맞습니다. 여기가 지금 제가 이걸 그 숫자를 표시하는 방법은 몰라갖고요. 0에서부터 100 정도 되고, 제일 높은 게 25. 숫자는 요거
저희가 했던 게 22. 어, 총 101가지 시나리오에 대해서 그래프가 그 확률의 값이 큰 거는, 그러니까 당연히 0은 아니겠지만 네. 0에 가까울 정도로 너무 작은 거는 지금 100% 표시가 안 되는 거죠. 근데 여기 숫자, 사실 제가 n이 0일 때도 했는데 지금 이게 여기 잘렸고, 요렇게 숫자가 나오는 지금 어느 정도 값이 생기는 거는 범위가 여기 이렇게 잘리거든요, 이 표가. 아, 맞아요. 그래서 n이 0부터 100까지가 있고, 지금, 그래도 의미 있는 값이 나오는, 숫자가 뭐라도 나오는 게 10부터 사건이 10번부터 42번까지 일어나는 거. 나머지들은 거의 0에 가깝기 때문에, 거의 0이기 때문에 요 영역이랑 요 영역에 보면 그 막대기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럼 여기서 그 제가 아까 처음 문제를 봤을 때 그 100번 던졌을 때 그 확률이 이렇게 나왔는데 적절한지 판단하시고 라고 했을 때 풀이가 그려지는 정도라면 적당하다, 그러니까 적절하다라고 1의 그냥 눈이 아마, 숫자 1이 39번 나올 수 있긴 하네, 뭐, 그렇게. 음. 적절하다고 그냥 자의적으로 판단하면 되는 거고요. 어, 계란껏 그냥 저희가 그냥 그 부분은 절대 이제 의견을 나누는 방식으로 했습니다. 저도 저 문제 풀 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언급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음, 결국에 저희가 뭔가 어, 그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면으로 좀 생각할 수 있고,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는 자리로 보통 많이 좀 썼던 것 같아서, 저거에 대해서 나올 수는 있으니까, 적절하다라고 볼 수도 있는 관점이 있는 것 같고, 또 한편으로는, 그래도, 이론적 확률로는 가장 높은 게 25인데, 25로부터 너무 많이 떨어졌다. 그럼 그 너무 많이라는 기준은 뭐냐? 이렇게 약간 얘기도 해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결국에 여기서 뭔가 저게 적절하지 않냐, 적절하냐는 어떤 기준으로 그걸 판단하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 얘기해 볼 거리는 이제 지금 많아진 느낌인 것 같아요. 네. 얘기할 수 있는 재료들은 많아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제가 연관된지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공부한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통계학에서 그 P 값이 뭐 0.05다 뭐 0.01이다 뭐 그런 거 얘기하잖아요. 어디에서요? 통계학에서 음, 그 뭐 귀무가설 뭐 P 밸류라고 P 값 뭐 0.05 그런 얘기 하지 않나요?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제가 책에서 봤는데 그 왜 하필 0.05일까 해서 책에 나와 있었는데 그 당시 프랑스의 유명한 무슨 학자들이 그냥 자의적으로 그냥 딱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주관적인 기준이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주님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려고요, 저도. 힙합이랑 연관된 건지 모르겠지만, 한 유사한 문제 아닐까 싶어서.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그리고 이 모양이 황희삭 선생님이 말씀하신 요 모양 맞은 거죠? 정규분포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 아, 네, 저 정규분포처럼 될 것 음. 같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정말 그렇게 되네요. 이거 이렇게 시각화해서 해주셔가지고 이거 노고가 좀 많으셨던 것 같은데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근데 이게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는 거 보니까 좀 신기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음, 어, 이렇게 그려질지는 몰랐는데, 이걸 보니까 나중에 그 정규 분포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런 거 갔을 때, 조금 여기 부분을 한번, 되돌아서 생각을 해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왜 이런 모양이 나올까라는 그런 거가 나중에도 이제 계속, 나올 것 같다고 제가 이해하고 있는데, 아무튼 재밌었습니다. 근데 이게 연속적인 그 밀도 함수가 아니라 그 이산적인 그 함수인데, 어, 이게 그래프, 그 막대 그래프의 그 높이를 따져보면 좌우의 길이가 좀 달라 보이지 않나요? 음. 근데 네, 실제, 살짝. 실제 값은, 실제 값을 한다면 높이는 같아야 되겠죠? 음. 근데 이게 실제로 제가 이거를 코딩을 해갖고, 네. 만든 거긴 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숫자 값들이, 요 그래프로 옮겨진 거는 맞습니다. 아, 보니까 25를 기준으로 보면 네, 24랑 26이랑 네, 비교해보면 숫자가 더 크잖아요. 네, 맞아요. 24랑 26이랑. 그래프에 반영이 된 것 네, 같고, 그 밀도 함수가 아니다 보니까, 연속적인 그래프가 아니다 보니까, 음. 음, 완벽한 좌우 대칭이 아니라는 걸 방금 발견. 근데 이게 만약에, 지금은 실험이 100번인데 훨씬 더 많아지면 아마 더 부드러운 모양이 나올 것 같고, 음, 근데 이거는 저도 모르는 부분인데, 저희가 하고 있는 게 그래서, 음, 어, 이항분포와 관련된 건데, 그 이항분포가 이제 정규분포 내용이랑 연관이 되고, 나중에 그래프를 막 그려서 그래프 식도 구하고, 이 안에 막 넓이도 구하고, 음,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예. 진우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전에는 저도 값이, 대칭이 돼야 되냐, 그런 거 생각도 못 해봤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지금 그 혜경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 n이 무한대에 가까워져서 엄청나게 큰 수가 되면, 거의 뭐 같아질 것 음, 같다라는 그냥 추정은 되긴 하네요. 근데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그냥 좌우 대칭일 것 같다라는. 음. 네네. 그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뭔가 거의 그 좌우 대칭에 가까운 값이 될 것 같다라는 게 드는데, 앞으로 내용도 좀 기대가 됩니다. 요거 관련된 거. 네. 저희가 이게 기대값을 계속 못하고 있는데, 또 나올 것 같습니다. 이것과 관련된 것들이. 음. 그리고 이 넓이가 과연 얼마가 나올까, 뭐 그런 거를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많은 것 같습니다. 갑자기 궁금한 선생님은 게 미적분을 들었는데, 해야 되는 거죠. 미적분 안 하고서도 하는 방법이 있긴 한 것 같은데, 근데 아, 나중에 그래요? 미적분도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건 할 줄 모릅니다. 저도 경주님, 서 듣고 네. 싶습니다. 말씀드렸던 게 저도 같은 거의 비슷한 질문이었어요. 저희 그 완초수에서 거기까지 가는지가 좀 궁금했어요. 저거 정규 분포나 아니면 이항 분포에 대해서도 다루는지가 좀 궁금했어요. 근데 제가 노트 받은 거는 저희 기대값이 있고, 그 다음에는, 어, 그, 뭐지? 방정식 하는 것 같고요. 그 이상은 안 간다고 저는 느꼈어요. 그리고 저희 완초수 말고 다른 스터디들이 있잖아요. 거기서도 이제 확률 관련 내용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음. 완초수 2 이런 게 이어지진 않나요? 완초수 저- 2. 완. 제가 이제 듣기로는 저도 여기서 스터디를 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7월 아, 여름부터 네네. 했는데요. 네네. 완초수 다음에 뭐 다음 레벨에 직문수라고 있고 음, 그 다음에 뭐 그, 계속 뭔가 이어지게 프로그램을 짜신 것 같습니다. 아, 음, 네, 이해했습니다. 필요만 있다면 만들어질 것 같다는 네. 분위기 아닐까요? 음,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이제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 생기면 그
스터디를 만들고 그렇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어, 오늘 저희 되게 열정적으로 해서 음, 일단 레코드는 여기까지 할까요? 네. 네. 이게 잠깐만요. 제가 화면이 오늘 중지를 하는 버튼이 안 보입니다.